그냥 저는 얘기합니다. 좋아한다고 스며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턱이 많이 커지고 있긴 한데 이거 되게 아는 사람만 아는 스팟인데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좋아요. 대현이 이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라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드페이지와 재미난 촬영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재밌고 즐겁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석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 이제 글로벌 인터뷰도 하는구나. 감개무량했습니다. 크게는 없고 최근에 제가 필라테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제도 갔다 오고 엊그제도 갔다 오고 최근에 바짝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칭찬이죠. 네. 은명이 때는 조금 별로였는데 지금 괜찮다. 살이 좀 빠졌습니다. 다 한 분 한 분씩 너무 감사하네요. 아직 뭐 크게 체감되진 않는데 이렇게 뭐 올드페이지랑 인터뷰도 하면서 약간 체감이 됩니다. 최근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뭐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가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마스크 안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약간 편하게 여행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반은 아무도 못 알아보시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예. 현숙이 같은 테토녀? 팬미팅 내내 둘 다 안 하기. 너무 둘 다 너무 춤추기 하겠습니다. 1000개 선물 받기. 요즘 제일 기대되는 것은? 다음 작품 촬영하기. 따봉. 캐나다를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맨날 생각만 해서 그런데 저는 영어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일본어도 배우고 싶고 저는 다양한 언어들 다 배워보고 싶어요. 뭐가 있지? 물회? 킬리언 머피?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좋아합니다. 어제도 밤에 먹고 잤어요. 그 초콜릿의 단맛이 저는 별로 이렇게 약간 텁텁해지잖아요, 입이. 그래서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직구를 처음 한 게 그냥 20대 초반에 학교 다닐 때 비타민을 직구를 하다가 젤리 코너가 있길래 이거 못 보던 젤리인데 이러면서 하나 두 개 막 사보다가 그때는 진짜 신세계였어요. 요즘엔 진짜 다양한 젤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엄청 젤리가 편의점에 많지 않을 때라 직구해서 먹었을 때는 정말 와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되게 이것저것 하나씩 다양한 젤리들을 직구해서 먹어봤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최근에 또 제가 일본 팬미팅을 다녀왔잖아요. 일본 팬분들이 정말 이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젤리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는데 약간 턱이 많이 커지고 있긴 한데 뭐 대본 보거나 집에서 뭐 TV 보거나 할 때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하나씩 사서 먹고 맛있게 항상 기분 좋게 먹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저희 가족톡이 항상 먼저 올라오거든요. 제가 사실 제 이름을 쳐보는 것보다 어머니나 누나가 더 많이 쳐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되게 같이 기뻐해주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꿈만 있던 소년이었는데 1년이 넘게 오디션만 보고 진짜 100번이 넘는 오디션을 떨어지면서 일을 하길 너무 바랬어요. 가끔씩 이게 무뎌질 때가 있잖아요. 무뎌지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간절하게 바랬던 순간이고 이 일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해하면서 무뎌지지 않게 되새기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있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었고 오디션이 많이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누적되다가 터졌을 때 그만할까? 내가 소질이 없나?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지만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장점이 약간 오뚜기 같은 게 있어서 그때 너무 힘들고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해도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뭐 술 한잔도 하고 여행 다녀오고 이러면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학교 다니고 공연하고 이러면서 20대 중반이니까 뭐 20대 후반까지 30대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너는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았겠지만 그 힘든 순간들과 고민들이 지금의 좀 더 나은 너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 많이 아파하고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어. Si no hubieras elegido el camino de la actuación, ¿qué tipo de vida crees que estarías viviendo ahora? ¿Alguna vez pensaste en ejercer otra profesión? 아기 때는 막 꿈이 막 하루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다양한 꿈들이 있었는데 판사라는 꿈도 꿔본 적이 있고 선생님이란 꿈도 꿔본 적도 있고 제가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할 때 잠깐 바짝 할 때 한 내신 한 2등급 나올 때 그때는 공부에 약간 재미를 느껴서 제가 문과였는데 지리를 좋아했어요. 뭐 세계지리, 한국지리, 경제지리 이러면서 지리를 좋아해서 지리 선생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 완전 길 짱입니다. 항상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초행길에서 항상 제가 길 찾습니다. 저는 길 감각이 조금 뛰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En Latinoamérica hay muchos fans esperándote. ¿Crees que en un futuro podríamos verte por aquí? 뭐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갈 의향이 있고요. 저는 남미 좋아합니다. 제가 여행 유튜브들을 되게 많이 보고 제 친구 중에서도 여행하는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남미 갔을 때 영상들을 찾아보면 되게 남미 분들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런 강한 에너지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남미를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올라 무차 구스토 떼아모. 같이 촬영하는 분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했을 때 연기가 좀 더 저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애드립이나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이 상대방이 조금 안 친하고 어색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편하고 친해지면 리허설을 할 때나 슛 들어가기 전에 담소를 나누면서 나 이런 거 준비해왔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배우들이랑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향인들에게는 저는 되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다가가는 편입니다. 저 전공의 생활 촬영할 때 한예지 배우가 좀 내향인이라 근데 저랑 어쨌든 많이 붙고 러브라인도 있어서 친해져야 되는데 저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내향인이라 제가 되게 천천히 하면서 웃겨주고 드립도 많이 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스며들었죠. 네. 요새 가장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서초동 동료들이 가장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초동을 가장 최근에 찍기도 했지만 드라마에서 저희 밥 친구로 나왔는데 그게 약간 계기가 돼서 저희가 작품 끝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은 시간 내서 만나자 해서 아직도 저번 달도 만나고 이번 달도 약속 잡아서 만날 예정이라 저희는 매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멋있는 게 설레는 것 같은데 그 멋있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일에 있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몰두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있어서 저는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완전 직진남이죠. 그냥 저는 얘기합니다. 좋아한다고. 근데 또 그게 바로 얘기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보자마자 대뜸 좋아해 할 수는 없으니까 티를 내요. 저는 밥 먹자고 하고 연락하고 얘도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한다는 걸 인지를 했겠지라는 순간에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또 BTS가 컴백을 했잖아요. BTS 분들의 뮤비가 지금 그 주문진 바닷가 쪽이 있고요. 그쪽이 이쁘고 이거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거든요. 강릉에 수목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조카랑 가거나 가족이랑 가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코스 걸으면서 되게 날씨 좋을 때 가면 굉장히 조용하고 좋습니다. 이거 되게 아는 사람만 아는 스팟인데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좋아요. 거기 누나랑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사이 안 좋았거든요. 누나도 저한테 시비 걸고 저도 누나한테 막 시비 걸고 진짜 금명이 운명이처럼 막 이랬었는데 제가 어쨌든 고3 때부터
때부터 연기 배우러 서울 왔다 갔다 하고 20살 때부터는 아예 서울에 있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기니까 누나가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약간 타지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누나랑은 약간 애틋한 게 생겼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 아빠보다는 누나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는 힘든 티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누나한테는 사실 좀 편하게 낼 수 있어서 뭐 연기하다가 힘들었을 때도 그때도 누나한테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누나랑은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결혼했는데 안 울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고.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뭐 연예인병의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촬영할 때 말고는 그냥 인간 강유석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끔씩은 막 카메라가 있을 때 부끄럽고 막 쑥스럽고 이런 게 그냥 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 뭐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막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럼 진짜 연예인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부끄러워하면서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팬미팅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싶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준비했던 걸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때 그래서 약속을 했거든요. 원래 팬미팅을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다음에 꼭 3시간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곤니치와 강유석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괜찮네요. 저는 항상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고 앞으로 항상 나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항상이에요. 앞으로도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는 작품인데 거기에 도둑 3인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재욱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는데 그 재욱이가 친구들이랑 도망을 가다가 나미야 자파점이라는 자파점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작품 때문에 사실 소설을 읽어봤는데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많은 분들이 힐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orsque vous préparez un rôle, par quoi commencez-vous généralement? Les émotions, le scénario? 이 인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품을 처음에는 그냥 대본을 읽고 두 번째부터는 이 인물의 시점으로 보면서 이 인물은 여기서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구축해 나아가면서 이 인물은 왜 이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인물을 계속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끌고 가는 힘이 저는 생기는 것 같아서 뭐 모든 작품이 저한테 큰 도전이고 쉽지 않았지만 택배기사는 저한테 큰 도전이었던 게 액션도 굉장히 많았고 큰 작품이기도 해서 겁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되게 큰 도전이자 저한테 큰 기회였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법전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서는 정말 제가 완전 막내였거든요. 내 나이보다 좀 더 있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고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내가 연기로 기죽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 촬영 전날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때 나름 열심히 치열하게 하지 않았나. 그 20대 후반에 강유석의 고민과 강유석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지금의 강유석이란 여느 다르지 않은 30대 초반의 강유석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은 게 아직도 고민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30대의 강유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